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도 쌀 농사 풍년이 예고되지만 농민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그 원인과 함께 정부와 함께 경남도가 해야 할 일 분석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김은규 정책위원장 나오셨고요. 경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백수명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쌀값 폭락과 대책인데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쌀에 대한 국민들과 농민들의 체감도는 사실 상이한데요. 쌀값과 관련해서 워낙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최고 25%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네. 지난 9월에 비해서 10월 달은 이제 농사 수확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신곡 햅쌀의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어요. 그래서 네네. 한 47,000원대까지 회복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생산자냐 소비자냐 중간 유통자냐에 따라서 이 체감하는 상황의 심각성은 좀 다르겠지만 사실 오늘 주제의 기준은 농민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실은 그 안에 포함되는 뭐 인건비,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체감하시는 그 상황은 더 좀 어렵겠습니다. 농민들과 소통하시면 반응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죠. 이제 단순 쌀값만 보면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비 상승률은 네. 아마 또 역대 최대라고 해도 최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농자재 값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 특히 이제 농촌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전적으로 쌀 농사는 특히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과 함께 최근에 이런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지금 수확기에 농장에서 이 들녘에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되려 그런 들녘을 갈아엎는 이 아, 현실들이 눈앞에 직면해 있고요. 특히 이제 바쁜 수확철에 쌀값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네. 대단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수확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수명 의원님께서도 현재 경남도의회 농해수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현장 소통도 계속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역구가 고성군이기도 해서 이 쌀값 하락 관련해서 농민들 목소리 계속해서 좀 듣고 계시겠습니다. 네. 어떤 목소리 들려옵니까? 그 쌀값 폭락에 관해서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농민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문규 정책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근 농자재값 인상과 농약, 비료, 뭐 거기다가 또 면세유, 인건비 등 생산비가 폭등하는데 쌀값만 지금 역대 최고치로 지금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분노한 우리 농민들이 지난 9월 28일, 29일 양일간 경남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쌀전업농 주관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으나 지난 9월 25일 정부에서 네. 45만 톤의 쌀을 격리하기로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도 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집회를 잠정 보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대책이 나와서 일단 집회는 좀 보류한 상황.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쌀값 하락은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나 이 쌀값 하락 사태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 좀 쏟아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맞습니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지금 주곡인 쌀값만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산지 쌀값이 아까 전에 우리 김문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 하락을 그닥 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민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그 체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오늘 아침에 네. 매일 들르시던 카페의 커피값이 네. 3,000원에서 갑자기 4,000원 한다. 네. 이러면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반응이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가는 식당에 김치값이, 네.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그날 식당에 김치를 내놓을 수 없다. 이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반응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폭등이라든지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민감한 게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동안 좀 경직돼 있던 가격 관리 체계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대단히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큰 분야였지만은 의외로 또 다른 어떤 그 반응들을 내놓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쌀값은 사실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쌀값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높은 관세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쌀이라는 주식을 어떤 형태로든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는데요. 네. 이런 그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쌀값을 지켜오고는 있지만 이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함께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위기에 당면한 상황이고, 이 식량 안보라는 측면으로 국민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지금의 어떤 식습관의 변화, 네. 또 이제 주식을 대하는 이제 국민들의 변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쌀값의 어떤 체감을 국민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은 되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고기 먹고 또 라면 먹고 다른 음식 먹고 마지막에 먹는 것이 밥이 되는 형태. 그러네요. 지금의 이런 생각해보니까. 형태, 밥과 함께 반찬을 먹었던 이런 패턴들이 사실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이런 그 쌀의 소비량들이 줄어드는 속에서 국민들에게 쌀의 가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 체감이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로 지금 다가가 있는 거고요. 한 끼 밥이 이제 우리 농민들은 300원 한 공기를 요구하지만 실제 네. 지금 형성되어 있는 밥 한 공기 값이 2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즉석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십 원 올라도 체감이 가능한데 쌀의 가격은 참 체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정부와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놔서 집회도 농민들께서 좀 보류한 상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뭐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구곡 10만 톤, 그리고 올해 초가 생산한 쌀 25만 톤,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10만 톤을 더해서 45만 톤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에서도 12일 시장 격리고 6만 5천 톤을 연말까지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추가로 매입을 하면 농민들이 좀 만족할 만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민들께서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이 쌀값 안정화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을 좀 확대하고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쌀 수요를 늘리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그 도가 이렇게 추가 매입을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네.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예, 예.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와 도의 입장에서도 이 과잉 생산분의 쌀을 예산에 투입해서 쟁여두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대 최대의 이 시장 격리 물량을 이렇게 확정하고 지금 새로 이제 수확 이후에 기존의 구곡가 새롭게 농사지은 쌀들을 격리하는 이 대책에서 그 물량을 정한 것은 사실 의미는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에 만들어낸 이제 대책이다 보니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봉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부 대책을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속성을 담보하는 대책인 겁니다. 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부의 책무,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곡법을 개정하는 데서 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정부의 책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 정부와 사실 많은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주요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수입쌀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네. 있었던 대북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외국의 원조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 근거들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요. 쌀값을 결정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경제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네. 이 쌀값을 결정하는 것이 특정 어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어떤 기구를 통해서 쌀값을 결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매년 이런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 쏟아내는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쌀값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늘 어느 정도 불만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특수한 상황에서 그의 흉작이 들어서 무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 쌀값은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경작하는 그 쌀 생산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는 항상 쏟아내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슈토크에서도 한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백수명 의원님께서 경남도의회에서 쌀값 하락에 관련한 주장을 5분 발언 또 의사 진행 과정에서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 일례로 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 급식비 분담금 조정 관련한 협의 과정 중에 백 의원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공급식 분담률에서 교육청의 분담률을 올리고 대신 그 예산을 농민들께 지원하자.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 조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예산 농민들께 돌아가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지난 9월 27일 우리 경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을 합의했습니다. 네. 그 합의한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비 급식 단가를 약 380원, 12.7% 올리고 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급식 단가 인상으로 지역 농수산식품의 납품이 늘어나고 또 그동안 농정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 급식비 분담률이 도에서 30%에서 20%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93억 원의 가용 예산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한수 도지사님께 이 예산은 농업 예산에 투입을 해주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날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서 경남도의 급식 분담률이 조정되면 농업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하신 것이 분담률 조정 전이신 거죠? 예, 전입니다. 예. 후에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후에는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농정국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의미 있게 농업 예산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도 의회도 농민들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백 의원님과 같이 도농지역을 지역구로 한 의원님들 의견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경남도 역시 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관심 두는 대책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쌀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쌀 시장 격리, 공공 비축미, 벼 적정 생산 감축,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네. 그리고 또 우리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산 쌀의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에서 할 좀 일이고, 세 번째 같은 요 국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품질이 좋다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거기에다 또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면은 네.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품질이 좋으려면 또 품종이 좋아야 되고 또 뭐 품종이 좋으려면은 우리 도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품종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남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을 한번 챙겨보니까 네. 10년 전 2012년 581억 원이었는데 그때 도 전체 예산이 6조 6,162억 원, 네. 0.8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 예산이 671억 원, 네. 도 전체 예산이 12조 8,694억 원인데 0.5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 참고로 우리 다른 부서의 예산은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2배로 다 증액된 상황인데 유독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백수명 의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하면 농협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협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농협의 이 쌀과 관련된 이제 1년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네. 농협이 이제 자체 매입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농민들도 지금 그 기대치가 가장 높은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 농협이 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농협이 전년도에 구곡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도 넘쳐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이런 여러 정책 속에서 또 신곡도 매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농협은 또 농민들의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이 협동조합은 유통을 또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상당히 그 곤란함을 겪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농협이 이전 시기 쌀값이 상당히 좋았을 때 또 이제 상당한 또 수익을 또 거두었던 그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편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농협이 이 시점에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런 어떤 가격 결정이라든지 매입 물량을 좀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수입쌀을 보관하는 역할이나 또 수입쌀과 관련된 어떤 또 업무를 맡고 있는 또 일부 농협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민감한 사항인 하나 지금 이 수입쌀을 대체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협상력을 가지고 농협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 대기업들이 수입쌀을 가지고 지금 각종 밥 가공밥이라든지 도시락, 김밥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좀 역할들을 강화시켜서 농협의 우리 쌀을 통한 어떤 지출들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질미라고 얘기하죠. 가공할 수 있는 쌀들을 지금 많이 심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놓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쌀가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베이커리가 뭐 사실 되게 지금은 워낙 확장이 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수입쌀과 우리 쌀의 사이에서도 소비자들은 어디를 선호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쌀빵이 아직까지 시장 공략을 하고 있지만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역할들도 농협에는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 농협의 역할들의 모든 시선들이 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어떤 대책 내놔야 될까요? 그래,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농민이 힘들어할 때 농민과 소통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우리 경남도에서 배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위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258억 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59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499억 원을 편성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경에 총 225억 원의 배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 예산을 한 300억 정도로 증액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